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78회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4가지 정도의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특별한 소식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식은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하면서 16일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훈련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사실 짧긴 한데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의 짧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팀의 중참 정도 됐습니다. 사실 한동희 선수가 벌써 5년 차에 접어드니까요. 예. 그래서 형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인터뷰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박진영 선수가 이제 오늘 군대를 갑니다. 저희 방송이 사실은 업로드 되는 게 보통 이제 새벽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업로드 날보다 전날 기준으로 제가 일자를 제목으로 달아서 올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날의 소식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 방송이 이제 2월 16일이라고 올라는 같지만 17일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박시현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대 관련한 인터뷰가 자이언츠 TV에 한 8분 정도 길게 와 있는데 제가 쭉 내용을 받아 적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멘트도 조금 제가 달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구 선수 말고 최근에 외나무 식탁이라는 방송에 이제 나와서 요리 대결을 해서 좀 화제가 된 이제 자이언츠의 상동밥 명물이죠. 상동밥을 책임지고 있는 이 조리팀 3인방의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인터뷰는 대표로 우미연 영양사가 이제 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터뷰와 함께 약간 이 관련된 얘기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요거 하고 이제 외나무 식탁 방송도 한번 봤는데 조금 좀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코로나 소식을 안타깝지만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자,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16일에 이제 1군 선수단 내에서 한 명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예정된 훈련은 전면 취소했다고 하고 16일에. 그리고 해당 선수는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보였고 15일 PCR을 했고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1군, 2군이 같이 상동에서 나눠가지고 하고 있기는 한데 1군 일단 같은 장소를 쓰다 보니까 1군 확진자 발생으로 2군 선수단 훈련도 취소가 됐고 선수단 전원 기가 조치가 됐으며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불행 중 다행은 17일이 원래 휴식일이라 가지고 일단은 하루를 원래 쉬고 하는데 18일 훈련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자는 선수들의 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수 등을 보고 18일 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과 KBO의 코로나19 매뉴얼 등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확진자가 지금 연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벌써 8만 명을 넘겼다고 하고 부산 지역도 지금 3천 명을 매일같이 넘고 있고 16일에 지금 몇 명이었죠? 16일에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잘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3,000명이 넘고 오늘은 부산이 몇 명이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일은 6,400명. 2월 15일에 3,000명이었는데 한동안 3,000명대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점프가 2배를 넘게 됐습니다. 6,000명으로. 6,483명 뭐 요런 상황인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오미크론이 뭐 가파르게 거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사실은 뭐 제 주위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 지인이나 친구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확실히 오미크론 이후에는 이게 뭐 진짜 실존 주위에 이제 뭐 가족이나 바로 아는 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팀이 키움 히어로즈가 2월 6일에 이제 한 명에서 또 한 명이 더 이제 확진이 됐다고 기사가 있었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도 2월 4일에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등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사실 코로나 환자가 없이 진행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도 사실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변수긴 하지만 뭐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디 이제 많이 안 퍼져가지고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가 뭐 조심하지 않았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약간 복불복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디 이제 무증상으로 잘 지나가길 바라고 선수들도 뭐 없는 일 없이 이렇게 뭐 캠프가 무사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어가지고는 한동희 선수 소식을 잠깐 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세진 선수한테 그 남긴 약간 멘트가 있는데 살펴보자면은, 네, 이렇습니다. 살펴보자면은 올 시즌 결과는 형과 선배들이 다 책임진다. 부담 갖지 말하면서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조세진 선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동희 선수를 많이 좀 떠올리게 되는데, 공통점이 팀 신인 중에서 유일하게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올라갔던 게 한동희 선수 신인 시절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개막전부터 스타팅 멤버로 경기에 나섰던 한동희 선수인데, 조세진 선수는 뭐 개막전부터 스타팅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팀 내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같은 것 같고, 그렇고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선수가 본인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조금 기량이 늦게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18년, 19년에 좀 아쉬운 성적이 내다가 2020 시즌부터 이제 17홈런 연속으로 쏘아올리면서 주전 선수로 올라섰고, 올해는 이제 확실한 그 리그 안에 이제 거포로서 자리를 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릴 때 그 과도 물론 이제 좋은 관심이지만 그런 큰 기대 속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봤던 경험이 한동희 선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조세진 선수한테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신인 시절 성적이 좋지 못했을 때 일단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그때 형과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구단에서도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겼고 그 덕분에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다면서 세진이가 자신의 스타일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한 시즌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저 역시 신인 시절 그랬듯이 올 시즌 결과는 형과 선배들이 책임지는 것이니 마음 편하게 먹고 강점을 살려 플레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네,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한동희 선수가 이제 팀의 중심이 돼줘야 되는 벌써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그 30대 선수들 말고 그 한동희 선수보다 위인 20대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야수 중에서는 특히. 그렇다 보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이제 24살, 24살이니까 20, 21, 22, 23, 24, 24이니까 우리 나이로 그 위로 25, 26, 27, 28, 29의 나이를 가진 그 중간대 선수들이 제 생각에는 당장 나온 선수가 없어요. 아예 이제 30대 이제 고참 선수들, 뭐 이려 선수를 필두로 뭐 전준우, 정훈, 안치홍, 뭐 이학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자기 20대 내에서 뭔가 중후반대의 선배가 또 없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그 밑으로 되게 어린 선수들,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더 많아서 중간에서 살짝 실질적인 그 형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벌써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세진 선수 같이 이렇게 20살 이런 선수들한테 30대 선수들은 너무나 큰 선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배인 한동희 선수가 잘 그 선수들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 또 한동희 선수가 단순히 그 팀 내의 주전 삼루수로서 뿐만이 아니고 팀 내에서 그런 위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선수 한동희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 팀 내에서 점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우리가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동희 선수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이제 박진영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그 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자이언츠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을 영상을 물론 보시면 되시겠지만 뭐 영상을 또 뭐 인터뷰가 좀 지루해서 인터뷰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멘트를 좀 정리해가지고 쭉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요. 자, 쭉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때 2월 17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고요. 군입대는 언제 결정하셨나요?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기가 맞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과 인사는 스프링 캠프 둘째 날 인사드렸고 코치님, 감독님, 형들한테 다 인사드렸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복무하는 데가 부산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신다고 해서 한 명씩 예약받고 있습니다. 몸 관리는 어떻게? 저의 선수 생활을 되돌아보니 피지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지컬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할 예정이고 복귀를 앞두고는 공 던지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투수가 이렇게 공익을 가면 좋은 게 사회복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지컬 강화라든가 자기가 좀 모자랐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잘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박진영 선수도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94년생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면 사실 자기 위에 있는 선배 투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아마 거의. 예. 그래서 군을 갔다 와가지고 본인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거라서 이런 거 잘 케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팬 입장에서 2022 시즌 자이언츠는 네, 일단 뒤에 든든한 마무리도 있고요. 중간도 튼튼하고 구장도 넓히고 빠른 야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4위 안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구장도 넓어지고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형들도 야구를 다 잘하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좀 더 잘해야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부터 약간 그 박진영 선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군대를 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아쉬움과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장을 넓히는 것에 대한 투수들의 실제 구장을 넓히는 것에 대해 투수들이 실제로 기대를 하나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함도 덜하고 자신있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실구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투수들이 더 편하게 던지는 것 같아요. 구장이 커서 공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약간 그런 거죠. 멘탈 심리적인 부분이 크죠? 라고 얘기를 했고, 박진영 선수도 넓어진 사직 구장에서 좀 득을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더 좋은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이 시즌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 그냥 좀 많이 죄송합니다, 팬들에게. 좀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제가 좀 많이 운동도 소홀히 했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2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눈시울이 많이 눈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좀 아마도 많이 속이 상했을 거고, 이렇게 뭐랄까 좀 많이 운동도 소홀히 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선수들이. 근데 이런 또 공백기를 앞두고 좀 돌아보니까 본인도 많이 속상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집 해제 후 박진영은 땡땡땡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남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땡땡땡한 형이 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가족들에게 남기는 질문인데, 임주경 리포터 이후로 지금 자이언츠 TV에 리포터가 따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그 조지훈 응원단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진영은 땡땡땡한 형이 되겠다는 질문에 동생에게 미안한 게 많았는데 어릴 때 제가 많이 혼내기도 했고 정말 잘해야죠. 동생한테 철없을 때 많이 싸우곤 했는데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동생한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동생에게. 그래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상한 형이 되고 싶습니다. 미안해 라고 친동생한테 또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좀 진심 어린 얘기를 또 했고, 박진영은 땡땡땡한 친구가 되겠다. 같이 고민해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해주는 편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박진영은 땡땡땡한 후배가 되겠다. 항상 까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까부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형들이 더 그럴 것 같아서 라고 했는데, 이 박진영 선수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되게 좀 그 꾸러기 장구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 까부는 거하고 이제 그 후배들 괴롭히는 건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의 까불거림을 잘 받아주는 선배는 다 잘 받아주세요. 형들이 다 너무 좋아요. 준호 형도, 훈이 형도, 주영이 형도 잘 받아주세요라고 했고, 지금까지는 어떤 선배였고 어떤 선배가 되겠다.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건 솔직히 변할 수 없어요. 저의 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도움도 많이 되고 필요로 하는 선배가 되고 싶고 맛있는 거 지금도 많이 사주니까 라면서, 예, 본인이 쿨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난 장난기가 많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이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예, 그리고 뭐 다 또 너무 샌님 같으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팀에 이런 장난꾸러기 선배도 있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밸런스상. 예, 그리고 후배들에게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선배라던데 라는 질문에 사주는 대신 제가 장난을 많이 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선수들 사이에서 좀 허전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좀 그 까불이 캐릭터가 한 명이 빠진 거니까요. 그리고 박진영은 어떤 선수고 어떤 선수가 되겠다라는 질문에 간절함은 있었는데 그 간절함에 비해 노력을 좀 안 한 선수, 이제 엄청 노력하는 선수가 돼야죠. 더 노력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게 확실히 그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쉬움도 되게 많았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는 것 같아서 2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온 박진영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진영이 훗날 어떤 남편이 되겠다라는 질문에 와이프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돼야죠.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 답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훗날 어떤 아빠가 되겠다라는 질문에 자상하면은 되는 것 같다면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진짜 많이 울릴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면 진짜 많이 울릴 것 같고 딸이면 좀 덜 울릴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울리는 정도 동영상 찍을 때 소소한 꿈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배 형들의 이제 육아를 보면서 좀 그런 영상으로 추억도 남기고 이런 게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들이면 이제 장난이 진짜 많이 치고 딸이면 아무래도 딸이니까 장난이 좀 덜 칠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어찌됐건 정말 장난기가 그득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박지현 선수가 되게 장난이 되게 심한 스타일이라고 뭐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예 되게 그런 스타일이군요. 예 그리고 2017년 입대하면 소집 해제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 이렇게 되면은 22년 시즌, 23년 시즌 통으로 이제 군대에서 있고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 24 시즌 스프링 캠프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군대를 칼같이 복귀를 못하게끔 간 거는 맞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길게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어깨를 확실하게 좀 쉬고 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그런 그 어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확실히 쉬는 게 나은 것 같고 팬분들에게 인사 작년 시즌 지금까지도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저한테도 막 힘이 많이 돼주셨는데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해줬고요. 아무튼 박진호 선수도 이제 사회복무를 하게 됐는데 뭐 다칠 가능성 굉장히 작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일 없고 또 마음 고생도 좀 적게 하고 좀 야구 선수 사실은 선수들이 참 그런 게 그 평생을 야구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런 사회복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좀 야구 외의 세상에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게 잘 활용을 하고 조금 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박지원 선수 그동안 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상동밥의 예, 우미현 영양사 인터뷰와 그 조리팀 세 분의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예, 제가 대학을 이제 미디어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휴면 다큐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소식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이 소식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순서대로 예, 우미연 영양사, 그 다음에 이행철 조리장, 백승엽 조리사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상동밥을 책임지고 있는 세 분이고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선수들의 상동밥 참가 뭐 모든 선수들이 뭐 막내 조세진 선수부터 뭐 피터스 선수라든가 이도 선수까지 모두가 상동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상동밥이 입다 보면 집밥이 그립지 않다. 특히 군대에 있을 때는 상동밥이 참 먹고 싶었다면서 예, 항상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동밥이고 약간 이 상동밥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입에도 잘 붙고 뭔가 고유명사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동밥 계속 하니까 그래서 상동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군과 2군과 육성과 군보류 선수가 총 99명이고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프런트 코치진 관계자 다 합치면은 못해도 한 130명, 140명 가까이 규모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상동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코칭 관계자 말고 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치면 거의 15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평소보다 약 2배 정도의 인원의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2군 선수들 육성, 그러니까 1군 선수라고 1군 코칭 스태프 말고만 준비를 하니까 그런데 인원이 2배로 늘어가지고 조리팀 세 분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NC 다이노스 조리팀하고 요리팀하고 이제 JTBC 외나무 식탁이라는 그 방송에서 요리 대결을 펼쳐가지고 또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소개가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스위트, 디저트 담당 우미현 영양사, 핫 V요리 담당 이행철 조리장, 쿨 차가운 요리 담당 백승엽 조리사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영양사는 원래 요리를 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영양사는 말 그대로 영양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메뉴를 짜는 게 영양사가 하는 일인데 사실은 그 조리를 맡은 분이 두 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할 수 있는 디저트 같은 거는 우면 영양소도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이
조리 대결에 대해서 롯데 관계자 코멘트는 재밌는 기획이고 좋은 기회였다. 평소 상동밥을 자주 먹어본 입장에서 질 거란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상동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네, 관계자, 이제 롯데에 상동밥 먹어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상동밥이 지금 굉장히 그 높은 퀄리티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반찬 10개입니다. 반찬 10개고, 2군 기숙사 선수를 위해서 삼시세끼를 준비하는데 내가 야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한 100명 정도 먹고 점심에는 80명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1군과 2군이 릴레이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는데, 저는 방송에는 사실 이 세 분만 나왔는데 이 정도 준비를 사실 하려면은 이 세 분이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고 좀 더 도와주시는 조리사 분들이 좀 더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안 계시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세 분이서 이렇게 많은 인분의 준비를 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세 분이 진짜 다 하시는 거, 이거는 거의 군대 취사병보다 더 빡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건 이제 상동밥 식단이 음미연 영양사의 인스타그램에 매일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 롯데푸드 자이언츠라는 그 계정에 이제 매일같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그 팔로워가 되어 있어가지고 매일 이제 메뉴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먹을수록 또 세밀하게 선수들을 잘 챙겨주는 걸로 또 소문이 나고 있는 음연 영상사인데, 뭐 식단 관리한 선수들한테 샐러드를 따로 이제 도시락으로 만들어주고,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은 또 도시락마다 또 이름표도 붙여주는 거, 그런 식으로 선수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조금 팀의 일원으로서 이런 챙겨주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선수다 보니까 튀김이나 쌀밥 이런 좀 운동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은 빼고, 뭐 밀가루면도 두부면으로 바꾸는 등 이런 영양 밸런스에도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뭐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라든가 이제 생일 같은 날에 선물같이 이벤트도 해주면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수들의 그런 행복, 운동 말고 식사 시간의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고 있는 이 음연 영양사와 이행철 조리장과 백승훈 조리사, 이 세 명의 이제 조리팀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음미한 영양사가 대표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인터뷰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부산 출신의 송골 자이언츠 팬이라고 하고요. 이제 9년차의 영양사시라고 하고 19년 8월에 상동구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벌써 4년 정도 된 거네요. 그리고 허재혁 스포츠 사이언스 팀장하고 이제 메뉴를 좀 일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좀 리뉴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방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도 디저트나 김밥같이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은 돕는다. 어느덧 요리 실력도 늘었다. 상대가 인심만큼 쥐고 싶지 않았다. 한 달 정도 다양한 메뉴나 레시피를 시험하면서 준비했다고 하고, 원래 영양사는 조리를 안 하죠. 요리를 안 하는데 아무래도 워낙 이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같이 이제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밥 먹는 시간만큼 즐겁게 웃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식당 밖은 전쟁터니까 맛있게 먹고 올해 우리 팀이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고 제가 이 외노모 씨가 방송을 좀 봤는데, 일단은 식당 메뉴를 보자마자 사실은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부였구나 싶었던 게, 요것은 사실 뭐 저의 주관적인 느낌인데, 상동밥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게 단체 급식에 나올 수 있는 메뉴 구성이 아니라고 저는 딱 느꼈거든요. 뭐 비주얼도 그렇고요. 근데 NC 식당 메뉴도 물론 훌륭했지만은 NC 메뉴는 그래도 단체 급식에서 할 수 있는 메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동밥은 이게 단체 급식에서 가능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딱 보는 순간 이길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대결을 했던 메뉴가 이랬습니다. 아보카도 연어덮밥, 미소장국, 로제 닭다리 스테이크, 마라 우삼겹, 두부면 볶음, 견과류 또띠아 호떡, 이렇게 메뉴가 준비가 됐었는데, 일단은 디저트를 항상 준비하는 게 상동밥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음연 영양사의 조금 세심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또 디저트로 조금 더 식사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고, 저는 특히 이런 또띠아, 견과류 또띠아 호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롯데 회사 자체가 식품이랑 유통 사업을 하니까 뭐 사직구장 내에서 좀 그런 매점 말고 뭐라고 입점을 해가지고 뭐 이런 메뉴도 전부 다 사실은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취식이 되게 된다면
뭐 미소 장국이야 뭐 따로 먹을 일 없겠지만 뭐 아보카도 연어덮밥도 그렇고 로제 닭다리 스테이크도 그렇고 마라 우삼겹 두부면 볶음도 그렇고 견과류 또띠아 호떡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야구장 안에서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판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전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상동밥 메뉴로 물론 요 구성을 다 하긴 좀 어렵겠지만 하나씩 떼가지고 한다거나 좀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메뉴를 내가지고 뭐 상품화를 하거나 이래도 되게 재미있고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이디어를 또 롯데 회사 내에서 한번 해보면은 팬 입장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상동밥이 계속해서 좀 구단에서 자꾸 소개가 되고 다른 매체나 이렇게 아니면 언론에서 소개가 되면서 약간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구단이라는 게 물론 이제 야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팬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이게 또 사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야구단에 연동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뭐 상품이나 아니면 뭔가 사업들을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동밥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잘 활용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뭐 선수들도 있고 코칭 스태프도 있고 프런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또 식사를 책임져 주는 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의 식구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밥이 잘 안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기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약간 군대 생각이 자꾸 났는데 제가 이제 그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은 취사병이라 안 하고 급양병이라 합니다. 급양병이라 하는데 제가 급양병은 아니고 급양하는 친구들과 같은 데에 있었어요. 약간 지원 파트였어가지고 근데 보면서 조금 그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군대 2년 동안 있으면서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여러 명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삼시세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서 좀 봤기 때문에 2년 동안 진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말고도 좀 야구 한 경기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야구란 스포츠에서 우리 팀 식구의 범주를 좀 넓게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조금 뭐 콘텐츠로 만들어 본다거나 뭐 자연식 TV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막 엄청나게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이브를 엄청나게 잘 본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 분석 이런 거가 뭐 굉장히 전문가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야구를 뭐 직접 해봐가지고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야구를 오랫동안 봤고 이 단순히 뭐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팀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야구라는 스포츠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화와 사람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쪽의 얘기나 저희도 뭐 제 자체적으로도 좀 자체 기획 콘텐츠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직관 가서 좀 직관 인터뷰를 팬분들한테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댓글 주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숫기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미션이긴 한데 예, 뭐 저희 방송이 더 커지고 제가 좀 용기를 생기게 된다면은 예, 한번 또 그런 좀 더 많은 분들과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야구 문화적인 이 기사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 제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야구라는 소재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예, 아이고 롯데와도 되고 또 그렇게 야구를 즐기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가 큰 이상이 없어가지고 바로 캠프를 재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사기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아의 유피였습니다.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